대책이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은 서울시에도 책임 있는 답을 요구하고요.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집이 필요한 시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공급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보존하면서도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의 구체적인 공급 대안이 무엇입니까? 일단 이런 식의 한 단지에 뭐 10,000호를 넣겠다, 20,000호를 넣겠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 장관님을 지금 2차례 뵈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토부와도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현재 진행되는 속도로만 해도 그 용적률을 1.2배로 늘려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이 국토부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순식간에 40,000호 정도가 31년까지 공급 물량이 늘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이 현장들이 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 계속해서 그래프가 우상향하죠.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일단 31년까지만 31만 호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87,000호가 순증가 물량입니다. 없던 주택이 새로 만들어지는 신규 물량이 추가되는 물량이 87,000호인데요. 이번에 정부에 건의한 대로 1.2배가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늘어나는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31년까지 43,000호가 순증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87,000호 순증 물량에 43,000호 순증 물량을 합하면 몇 호입니까? 13만 호가 되잖아요. 31년까지 착공하는 게, 이 정부 말기에 착공하는 게 13만 호가 됩니다. 순증 물량이. 엄청난 물량이죠. 지금 여기 용산에 넣겠다는 게 뭐 10,000호, 20,000호인데 그보다 더 훨씬 많은 가구 수가 신규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순증 물량이고요. 순수하게 증가하는 물량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용산공원 묘에 이런 그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건데, 시내에서 제가 이번에 그 탄천 물재생센터를 옮기면서 그 자리에 한 10,000호에서 13,000호 정도를 넣는 것을 용산공원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국토부가 어저께 만나 뵙고 난 이후에 적극 대안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년주택입니다. 청년 안심주택을 제가 지난 5년 동안 한 3만 호 정도 공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제 임기 중에 17,000호 정도가 더 계획이 돼 있고, 뭐 조금 제도를 바꾸어 주시면 뭐 2만 호도 훨씬 넘긴 물량이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원룸형을 비롯해서 뭐 기숙사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하면, 새싹 원룸 이런 걸 합하면 한 67,000호 정도 공급할 계획이 있거든요.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 캐터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서울의 주택난,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 내용 중에 탄천물재생센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다만 그 탄천물재생센터는 강남구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지금도 임대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13,000 가구를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동네 주민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이 물재생센터가 약간의 그 악취가 있거든요. 요즘에 과학기술이 좋아져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날이 흐리고 저기압일 때는 아마 그게 멀리 퍼져나가질 않아서 그 악취가 있나 봅니다.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일단 저희들의 계획은 이게 이미 지어진 지 한 40년 된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고 용량도 약간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옮기게 되면 여기가 이제 빈터로 남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수소 일대를 피지컬 AI R&D 단지로 구상을 해서 지금 R&D 피지컬 AI 허브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재는 AI고 수소 이 이런동까지는 사실은 로봇이었는데 로봇을 비롯한 피지컬 AI 단지로 지금 연구단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만 지어서 될 일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투자,
특히 과학기술이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단지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한 40만 제곱미터의 물재생센터 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바로 옆에 세택 부지와 동부도로 사업소 부지가 또 한 10만 제곱미터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50만 제곱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세택과 동부도로 사업소를 옮기면서 나오는 5조 원 가량의 여유 재원 중에 일부인 5천억을 마중물로 써서 이 조성공사 내지는 이전공사에 마중물로 쓰고 본질적으로는 이게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네.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다만 그 사업의 큰 틀에서의 틀은 공공주택특별법, 공특법상의 공급이냐 아니면은 도시개발법상의 공급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어느 법에 의하는가에 따라서 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분양 물량이 많으면 수익성이 올라가죠. 네. 임대 물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경제성이 떨어져서 부담이 생기겠죠.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 검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곳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분양 물량도 넣고, 분양 물량이라고 해서 전부 다 뭐 일반 분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 분양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법에 의한 공급을 할지는 그 지역에 박수민 국회의원님 비롯해서 뭐 김형기 구청장님 또 시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청장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네. 어느 정도의 분양 물량을 넣고 어느 정도의 임대 물량을 넣을지, 또 지금 구상으로는 미리네 집입니다. 임대주택이 그냥 임대주택이 아니라 잘 아시는 저출생 대책의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죠. 미리네 집은 아이 낳는 숫자에 따라서 처음에 10년 보장되고 20년도 보장되고 아이 숫자가 둘, 셋 늘어남에 따라서 20년 거주 후에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분양주택입니다. 20년 이후를 보면.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임대주택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처음엔 임대주택입니다만은. 그래서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모든 그 수치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네. 그리고 그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서울시에 전달할 수 있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 대표성 있는 정치인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 하는 말씀은 분명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업이 추진된다면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본 의원도 바라겠습니다.